자, 안녕하십니까. 조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대 정원이 늘었다. 자, 의대 가기 쉬워졌다. 자, 다 들어보셨습니다. 자, 그럼 얼만큼 쉬워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필요하겠죠. 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에서 의과대학 모집 정원은 자, 수시 정시 합쳐서 약 3천 명 정도 학생이 나왔고요. 2025학년도는 자, 정부에서 늘리라고 한 인원만큼 늘리지 못했지만 4,500명 정도의 학생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대략적으로 보면 몇 명 정도의 학생이 늘어났죠? 그렇죠. 1,500명의 학생이 늘어났습니다. 자, 1,500명. 자, 1,500명의 학생이 적은 인원이 아니죠. 적은 인원이 아니죠. 전체 의과대학 정원이 여기 3,000명이었는데, 그렇죠. 1,500명 늘었으니까 적은 인원은 아니겠죠. 자, 그럼 이제 막연히 생각할 때 1,500명이 늘어났으니까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1,500명이 늘어난 만큼 의대 가기 쉬워졌다. 자, 1,500명에 해당되는 만큼 의대 가기 쉬워졌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달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바로 눈치 까는 분도 계실 거고요. 좀 뭔 개소리야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여기서만 잠깐 확인해 볼게요. 자, 수시 준비하는 애들은 수시로 의대 가려고 하고요. 수시가 안 되는 애들은 정시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해 가시죠? 그럼 이제 인원수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자, 2024학년도에는 수시에서 1,872명의 학생, 정시에서는 1,144명의 학생. 자, 그래서 수시로 선발한 인원수가 정시보다 더 많았고요. 2025학년도 같은 경우는요. 3,020명의 학생을 수시로 1,404명의 학생을 정시로 선발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하나 확인해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럼 수시 인원수가 대략적으로 한 1,200명 정도 늘었고요. 정시 인원수는 300명이 안 되는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그럼 수시를 대비한 학생들 입장에서 수시를 대비하는 입장의 학생들이 의대 가기가 더 쉬워졌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상대적으로 정시의 효과는 그렇게 미미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에서도 결코 더 의대 가는 방법이 더 쉬워지진 않았다는 얘기를 오늘 한 번 더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자, 분명히 2025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인원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정시에 비해서. 자, 그런데 제가 수시로 대학 가는 게 쉬워지진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거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일반 지역인재 전형 인원수 비교를 통해서 제가 확인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자, 일반 전형은요. 자,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의과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만 쓸 수 있다는 게 지역인재 전형이죠. 근데 제가 말을 좀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할게요. 수도권이라고 쓰겠습니다. 수도권. 자, 수도권에 있는 의대 같은 경우는요. 그 지역인재 전형이 그래서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비수도권이라고 쓰겠습니다. 비수도권. 글씨를 좀 수도권. 자, 제가 학생수를 한번 써볼까요? 학생수. 어이구, 빨간색으로 쓰니까 좀 거시기 하니까 지우고. 자, 학생수라고 한번 쓰겠습니다. 학생수. 자, 어머님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학생수는요, 수도권의 학생수가 많을까요? 비수도권의 학생수가 많을까요? 제가 볼 때는 수도권의 학생수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근거에 놓고 이제 출발을 할게요. 자, 수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시란 제도. 자, 분명히 수시에선 교과 종합전형이 있습니다. 논술은 제가 생략을 했고요. 자, 그럼 수시에서 교과는 내신 좋은 학생들이 쓰는데, 자, 수시에서 종합이라고 하는 건 학생부 관리가 잘 돼 있는 애들을 쓰는데, 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자, 교과라고 했을 때는요, 자, 학생이 아니라 비수도권 대학의 교과에서 뽑는 인원수가 많습니다. 자, 그럼 수도권의 의과대학을 가지고 있는 대학은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인원수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비수도권 학생들 같은 경우 지역인재 전형을 써서 교과 같은 경우는 547명 안에 들어가면 합격할 겁니다. 그럼 비수도권의 내신 좋은 학생이 굳이
굳이 인원수 좋은 331명은 쓰진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다시 수도권의 학생은 무지무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신이 좋다 치더라도 교과 전형에서 이 인원수 중에서 331명에 해당되는 전형밖에 못 쓴다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자, 내신이 겁나게 좋은 수도권 학생이 있습니다. 일반고에. 그 학생이 뚫고 들어가는 것은 요 두 인원을 합친 인원만큼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전형 331명을 뚫고 가야지만 합격할 수 있다는 게 자, 수시, 의과대학 수시 모집 교과 전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교과 모집, 교과 전형 인원수가 많은 건 어떤 대학이라고요? 비수도권 대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되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종합전형, 이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종합전형이 많은 대학은 비수도권, 수도권. 그렇죠. 수도권이죠. 수도권 학생들이 내신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네들보다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럼 내신이 좀 떨어진다 치더라도 우리는 많이 뽑아야 돼. 수도권에 있는 학생은 수도권의 학생을. 그래서 만들어진 게 종합전형. 그래서 626명입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수도권에는 근데 학교가 일반고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좀 아실 겁니다. 수도권에 있는 의대가 종합전형으로 진짜 뽑고 싶어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죠? 그렇죠. 자사고. 제가 서울에 자사고가 가장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비수도권 학생 같은 경우는 요 종합전형 쓸 바에는 인원수 적으니까 그냥 이대로 그렇죠. 지역인재 쓰면 되고 216명의 지역인재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에서 나옵니다. 보통. 자, 어떻게 돌아가는 게 수시인지 감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고 학생, 수도권의 일반고, 저희 동네가 평촌이거든요. 수도권의 일반고 학생이 자, 의과대학을 지원한다고 치면은 합격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건데 자, 만만치 않다. 요 정도 말씀드리고. 근데 사실 저희 지역의 일반고에서는 사실 가장 많이 가는 전형이 그럼 보입니다, 이제. 뭐가 보이죠? 사실 수시가 아니죠. 뭐죠? 정시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일반고 학생이 지원했을 때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뭐죠? 그렇죠. 정시죠. 정시. 그래서 정시가 몇 명 나옵니까? 919명 나옵니다. 919명. 자, 919명의 학생, 919명.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한다. 수도권, 일반고, 지역인재 못 쓰면 교과, 종합, 정시 중에 정시가 제일 많다는 거 잘 보이실 것 같습니다. 물론 현역으로 가는 애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좀 재수해서 가는 학생들이 좀 많다는 거. 그럼 뭐 저도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이해 가시죠? 자, 2025학년도 분명히 수시가 늘었다고 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지역이 많이 늘었냐, 일반이 많이 늘었냐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다시 2025학년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열심히 듣고 계시죠? 자, 2025학년도. 자, 그럼 어떻게 얼만큼 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하기 전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여기는 수도권, 여기는 비수도권. 아시죠? 비수도권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무슨 인재 전형을 쓴다? 지역 인재 전형. 물론 비수도권 학생에서도 아주 우수한 학생들은 어디에 쓰죠? 수도권 안에 있는 종합 전형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자, 절대로 못 쓴다고요. 이 지역인재 전형을 못 쓴다고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교과. 물론 인원수가 좀 늘었습니다. 하지만 어마무시한 교과 전형이네요. 확실히 비수도권 학생들이 의대 가기 쉬워진 건 인정합니다. 그 친구들한텐 자, 수시 늘고요. 교과 늘었으니까 의대 가기 쉬워졌다. 맞습니다. 자, 종합도 늘었습니다. 종합도 가기 쉽다. 맞습니다. 정시도 늘었습니다. 자, 맞습니다. 비수도권으로 이사 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빨리 가셔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거주 기간이 이제 몇 년을 요구하죠? 6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갔으면 근데 개인적으로 전 반대입니다. 뭐 이 정도까지. 자, 수도권 학생. 자, 저는 수도권에 있는 저희 평촌 지역 학생이 대학 잘 가길 원합니다. 근데 분명히 보시면 알겠지만요. 교과 461명, 종합 857명. 자, 정시라고 하는 파이가 가장 크다는 거 확실히 기억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확실히 보이시죠? 그럼 제가 이젠 2024랑 2025를 비교해서 얼만큼 늘었는지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확실하게 2024학년도,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비교. 교과, 종합, 정시입니다. 자, 보이시죠? 자, 교과. 느끼세요, 그냥.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이걸 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과 인원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늘었다고 했을 때 이 지역 비수도권 거주자면 환호를 부르세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도권, 평촌 지역 학생이면 늘어난 인원이 그다지 많지는 않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 교과 늘었다고 해서 내신만 죽도록 한다고 대학 가는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합. 자, 지역 애들은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수도권 의대에서 그다지 종합 인원이 늘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의대 정원 1,500명 늘어났다고 했을 때 대부분 늘어난 인원은 당연히 어디죠? 비수도권 의대를 늘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어난 효과가 미미하다. 자, 정시입니다. 정시 늘긴 늘었습니다. 자, 정시 늘긴 늘었어요. 자, 정시 늘었습니다. 뭐가 늘었다고요? 지역인재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역인재 는 만큼 뭐 거의 비슷한 정도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좀 늘긴 늘었습니다. 정시가. 자, 정시가 좀 늘긴 늘었습니다. 근데 너무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인데. 자,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자, 이 모든 전형 중에서 여기서 차지하는 인원수가 분명히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큽니다. 가장 큽니다. 자,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니까 우선 의대를 간다고 하면 기본적인 원칙이 뭐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능 공부를 좀 철저하게 시킨 상태에서 출발해 주셔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수능 공부하는 거랑 좀 형태가 다릅니다. 자, 근데 내신 공부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성적 나오는 애들은 그냥 내신만으로 모든 걸 끝내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전달시켜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준비한다고 치면 사실 의대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정시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 아니면 학생들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 의과대학에 합격하고 싶다면은 자, 학생이 만약 1점대 초반에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면 저도 내신 관리하라고 합니다. 내신 관리하라고 합니다. 대신 수능 체제에도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가 아무리 내신이 좋다 치더라도 자, 교과형 전형에서 대부분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아니 종합형 전형에서도 최저가 있으니까 이 최저 수능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당부하고 싶고 자, 내신이 1점대 중반인 학생들 자, 중반인 학생들 근데 이 중반인 학생들이 의대 가고 싶어 하면 머릿속에 든 생각은 온통 이겁니다. 좀 더 내신 올려야지. 좀 더 내신 올리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그럼 내신이 만약에 1.5 정도 되는 학생이었다고 칩시다. 근데 열심히 해서 내신 올렸습니다. 내신 1.4. 자, 그럼 이건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내신이 1.7, 8 정도 되는 학생이 내신 올려서 1.5 된다고 해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된다 안 된다 불확실성이죠. 뭐 안 된다고도 할 수 있고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거 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사기꾼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데 쓰면 되겠죠. 발전 가능성 있다고 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경쟁률이 최소 한 30대 될 거니까. 그럼 네 목표가, 자네의 목표가 의대라면 그럼 당연히 이거 100% 장담할 수 없다고 치면 100%짜리 수능 공부 열심히 해주면 어디 덧나냐 이거죠, 제 말은. 근데 학생들은 그냥 귀에 얇아져가지고 이 공부 2개 다 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이거 2개 다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은 그럼 의대 가서 의과대학 공부는 어떻게 쫓아갈 겁니까? 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2개 다 잘하는 애들은 가더라고요, 어떻게든. 대신 이것만으로 해결하겠다는 애들 전 제대로 간 적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여간 자세가 불량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점대 중반 학생들 자네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꺾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2가지 노력을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당부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2점대 때로는 3점대 친구들 자, 수시로 못 간다는 거 인정합시다. 근데
본인이 의사하고 싶다고 하면 노력합시다. 어떤 노력하자고요? 그렇죠. 수능 공부 열심히 노력합시다. 자, 수능 공부 열심히 노력합시다. 그럼 됩니다. 자,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많습니다. 수능 3점, 아니, 수능이 아니라 내신 3점대, 4점대 친구들, 3점대 친구 중에서 연대대 간 친구 있습니다. 데려오라면 당장에 데려올 수 있습니다. 자, 4점대 친구 중에서도 수능 잘 봐가지고 의대 간 친구 있습니다. 데려오라면 데려올 수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생이 정말 열심히 본인이 원하는 방향을 잡아가지고 한다면은 목적한 바를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고 학생이 공부해 주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